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2월인데, 다시 꽃샘추위가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어차피 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가면서, 잠깐 우리 신혜식 대표님 지금 나가실 때 인사 한번 했습니다만, 사람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 신현식, 신가현식.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장에 여러분들 같이 우리 신 대표님께서 또 잘 붙잡아 주시고, 자, 어, 그리고 저는 우리 신 대표님의 그 신바람 나는 기운을 이어받아서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과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500포인트. 둘, 2500포인트 돌파를 염두에 둔, 주익선생 박한샘의 1대1 과외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한번 요 HTS 잠깐 불러오기 전에 여러분들하고는 어떤 종목군들을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간략하게 오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잠깐 펴볼게요. 오늘은 우리 1대1 과외 시간이 벌써 18번째 시간이 됐어요. 18번째 시간이 됐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20번째 시간까지 다음 주에 이제 되네요. 오늘 20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합주가 지수가 2600포인트대까지도 갈 수 있는 다음 주까지 그런 흐름이 지금 빨리 전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선물옵션 만기 영향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이거 여기 에어컨 좀 꺼도 되거든요. 아이고 덥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빨리 뵙고 싶은지 뛰어왔어요. 생방송 막 끝나자마자 회원방송 끝나자마자 뛰어다 보니까 좀 뜨겁게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1대1 주식과외로 준비한 시간은 바로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시장은 개별주를 원한다 라는 주제에 사실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분기 시장이 원하는 것, 건설주, 철강주, 증권주, 소위 얘기해서 이제 늙은 생강이 맵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건설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증권주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잘 알고 있다. 포스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현대건설 모르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배으림건설이 DL건설로 이름을 바꾸거나 이렇게 현대산업이 HD 현대로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지 않는 이상 이름을 바꾸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기존의 회사들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으로 통합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증권, 키움증권. 기본적으로 내가 증권주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다 그러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증권주, 현대건설 하면 차트가 떠오르시나요? 삼성전자는 떠오르시죠? 카카오 떠오르시죠? 그렇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안 떠올라요. 삼성증권은 머릿속에 내가 잘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현재 그 주식들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그걸 가짜 지식이라고 그래요. 머릿속에 대충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실제 구체적인 거,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최근 3년간의 행적 혹은 5년간의 행적, 지난 10년간의 행적들이 지워졌는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중요한 시간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제 2500포인트를 시장이 2500포인트를 향해서 오늘 교두보 즉 건너갈 만한 다리를 놓는 중요한 싸움 자리입니다. 그 중요한 싸움 자리에서
오늘 시장 주변 환경부터 한번 잠깐 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은 저 1대1 주식선생 박한샘 과외 시간에는 시장 분석을 하죠. 한 주 첫 주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제 수급이 요즘처럼 수급일 때는 수급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각종 3월 22일 날 뭐 금리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CPI 지수라든가 제조업 지수 같은 것이 발표된 타이밍에는 내가 그것을 돌아봐가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주도주가 뭔지 이슈, 중요한 인자들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바로 달러 이야기입니다. 오늘장 시장이 왜 반등 나오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거는, 그리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 즉 2월달 2월 말부터 잘 들으세요. 2월 말부터 이제 3월 7일까지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다음 달 동시 만기 기간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그 동시 만기 기간의 영향력에 이제 진입한 겁니다. 3월 7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기간에 그 영향력 하에 이제 시장이 3월 9일 전지상했다. 3월 9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 목요일날 기간에 진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포커스를 맞춰놓고 보는데 지수가 다시 2400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밀리면은 그냥 2300이에요. 레인지가. 그래서 2300에서부터 어디까지 보야 되느냐, 2650까지 최대 폭은 기본적으로 2600포인트, 지금으로부터 15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봅니다. 많게는 200포인트까지. 왜 그러느냐, 그동안에는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종목군들이 여기서 본격적인 수익을 내느냐면, 바닥 탈출은 삼성전자로 사실 멱살 끌고 잡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의 수익률 게임을 펼치냐면, 여러분들도 최근에 보셨지만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그렇죠? 요즘 철강주들이 움직이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한민국에 지금 반도체라든가 혹은 카카오, 네이버 2차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2차전지보다 철강업종들의 일부 종목들은 수익률이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굉장히 템포가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정적이에요. 땅바닥에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좀 사이즈 작은 거. 네? 페이지스틸 같은 거. 여기서부터 연초에서부터 올라온 거는 종목군들 다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다른 종목군들은 지난 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멈췄잖아요, 다들. 웬만한 반도체도 멈추고 웬만한 종목군들이 다 멈췄는데 여기는 8,000원에서부터 지금 10,000원까지 올라왔어요. 25%.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주변 종목들까지도 움직입니다. 들썩들썩거려요, 지금. 이러한 현상들을 지금 놓고 봤을 때, 이게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터키 지진이라든가 그리고 중동 지역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한테 과연 이제 2월 달에 매운 생강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그걸 보는 거거든요. 매운 생강으로서 역할을 시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률 게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뛰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장 결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미국장처럼 우리나라도 아랫꼬리가 이제 길게 달리는 형태인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시장이 새로운 종목군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HLB 상한가 드디어 갔네요. HLB 상한가 갑자기 발표 나가면서. 자, 종목 하나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나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배가 고프다. 내가 먼저 뭔가 먹고 나서 해야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put up your hand. 봤나? 요즘 젊은 애들 어디 가면 그래서 하는 게 있잖아요. 소리 질러 해가면서 나는 준비됐다. 77. 네, 손을 들어보세요. 네, 바로 종목 얘기하죠. 이제 그래야. 자, 빨리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종목군들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들썩들썩거려요. 특히 오늘은 이제 바이오주들, 네. 셀트리온 제약, 네, 여기다 채팅으로 쳐야 되나? 손으로, 저도 똑같이 핸드폰으로. 셀트리온 제약, 네. 그 다음에 영진약품, 그리고 차바이오텍은 또 계열사도 있죠. 계열사 누구 있어요? CMG 제약.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뭐 대웅제약부터 시작하고 들썩들썩 거립니다만, 알테오젠이라든가, 아마 이런 종목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별수 없을 거예요. 왜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가 2200까지 한번 내려갈 때 주식을 일단 다 팔았어. 그리고 주식을 팔고 나서 다시 급등 나올 때, 어, 반도체,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리고 IT에서는 LG그룹주, LG전자, 자동차에서는 기아자동차. 이렇게 조합으로 만들어가지고, 종합주가지수 2500 돌파할 거라고 보고, 풀 베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털어내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설주를 샀다니까요, 제가. 현대건설, 지난주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지난 20년간 못 갔잖아요. 떨어진 거 보세요. 20년간 못 갔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지긋지긋하실 거야. 이제 건설주 이름만 들어. 그렇죠? 코로나 때 이전 가격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지 않은데 대부분 건설주, GS건설. 더군다나 지금 뉴스만 틀면 뭐 나옵니까? 미분양 아파트 얘기 나오지. 왜 그래요? 뭐 소리가 잘 안 들리나? 이 마이크가 살아있나? 지금 어떠세요?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이 마이크가 살은 것 같은데, 작은 마이크. 맞나요? 그쵸? 이 작은 마이크가, 제가 보니까 메인 마이크 같다. 예, 소리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소리가, 이 마이크가 제가 보니까 작은 마이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소리가 아마 정상적으로 볼륨을 이게 지금 최대한 높인 겁니다. 이게. 작은 마이크가 제가 보니까 떨어져 있었는데 작은 마이크가 가까이 붙여봤어요.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제가 보니까 이 작은 마이크가 메인이네. 큰 놈이 메인이 아니야. 우리 집하고 똑같네요. 아버지가 대장인 줄 알았더니요. 엄마가 대장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어릴 때 아버지가 대장인 줄 알았더니 나이 들수록 어머니가 대장이야. 우리 집만 그런가? 보니까 엄마 마이크가 있고 조그만 마이크가 큰 거 아빠 마이크가 있는데 큰 놈은 기능 역할을 못해. 조그만 마이크가 불도 반짝반짝 들어와 있고 엄마가 다 하잖아요. 재테크도 다 하지. 애들 교육도 다 시키지. 양육도 하지. 먹여서 키우지.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버는 거 이제 까먹으셔야죠. 주식해서 까먹지. 친구 보증서서 까먹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술 먹어서 몸 아프니까 까먹지. 어머니가 계속 간병 하시고 다 하는 거지 뭐. 자, 이 작은 마이크가 작은 마이크가 메인이네. 저쪽에 한쪽에 치워놨었던 것 같은데, 예, 신 대표님이 방송하시고 이게 작은 마이크가 메인이에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급한 대로 여러분들 먼저 바이오주부터 사세요. 이번 주에는 바이오입니다. 이유는 잠깐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나는 바이오 중에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건설, 철강, 증권이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바이오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표시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바이오에서 우리나라가 빼놓을 수 없는 주식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주식.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급하니까 먼저 종목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올라오는지는 뒤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뒤에 설명하는 거. 연역법적 방식입니까? 귀납법적 방식입니까? 자, 평상시에는 제가 연역법적 방식으로 보통 과외를 합니다. 이유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주식을 보자. 지난주죠. 2500포인트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러해서 돌파가 나온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는 개별 종목으로 건설주, 증권주, 철강주, 그리고 지난주에는 조선주, 지지난주에는 조선주까지,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여기다가 또 바이오까지 얹어서 보자. 오늘은 뭐예요? 종목으로 바로 나가죠. 그렇죠. 왜? 준비가 되었잖아, 그동안. 2500 돌파할까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데, 오늘은 한 가지 리스크는 하나 있어요. 그 리스크는 바로 콜옵션에 베팅질하고 있는 개인들이 리스크.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고 있는 개인.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괜찮아요. 콜옵션. 요게 제가 봤을 때 리스크예요. 내일 아침 시가. 혹은 오늘 종가까지. 외국인들은 선물은 사지만 어떡합니까? 진짜 사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페인팅 모션으로 올려요. 가짜로 쳐 올리죠. 콜옵션 왕창 때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본격 레이스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되밀리고. 그럴 가능성을 약간은 잠깐 좀 염두에 두고 보긴 하되, 큰 틀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아직 안 바뀌었다. 즉 우상향에 대한 방향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잠깐 뺀 거 가짜예요. 근데 왜 속아 넘어가느냐? 시세만 보면 속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만 단기적인 것만 보면.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부터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잘 올라와요, 보니. 그 중에서 코스닥 쪽에서 저가 찍고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줄 수 있는 거, 셀트리온 제약.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영진약품. 거래소 시장의 영진약품. 영진약품은 KTNG의 계열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진약품은 KTNG 계열사예요. KTNG 2,300원까지 2만원에서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나다시피 12,500원까지 갔다가 여기 19,000원 갔다가 10분의 1 토막 정도 났네요. 그쵸? 19,000원에서 8분의 1 토막 2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저점 다 깼잖아요. 코로나 때. 이따가 지금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죠. 앞에서 한번 시동 한번 걸어주고 못 가는 척 했다가 61선 위에서 정배열되고 있는 구간. 영진약품, KTNG 계열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하고 봤던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레고캠이라든가 많이 올랐네. 시가만 해도 보합이었는데 방송 오기 전에 아침에 시가에 주가 쭉 밀릴 때
저희들 같은 경우 오늘 주식을 단기 같은 경우 베팅을 일단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합이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네. 레고캠, 바닥권대 이렇게 있는 종목군들이죠. 알테오젠,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넥신이라든가 이런 몇몇 종목군들도 상당히 끼 있게 움직이는 흐름들인데 대부분 다 적자 기업입니다. HLB도 마찬가지. HLB가 오늘 재료가 발표 하나 있었죠. 차트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계속 하락하다가 치고 나가는 소외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런 소외되어 있었다가 움직이는 흐름들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셀트리온 제약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그리고 제약주들 중에서 보셔야 됩니다. 네. 조금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ST팜이라든가, ST팜은 근데 조금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ST팜 같은 경우. 네, 그리고 나오는데 얘는 먼저 한번 시세 분출하다 떨어지네요. 전통적인 삼천당 제약 혹은 뭐 동아약품 이런 전통적인 제약보다는 생명공학 쪽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네릭이나 일반 의약품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 몸에서 뭐를 추출해 갖고 뭐를 하는 차바이오텍 줄기세포 쪽이라든가 혹은 면역세포를 뽑아낸다든가 혹은 몸에서 뭐를 해 가지고 뭐 항체라든가 이런 걸 강화시킨다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주목받아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보다는 저는 차라리 알테오젠이나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조금 여기서 이제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있어요. 바이오를 이야기할 때.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SK바이오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방송을 들어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종목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할게요. 코스닥 중심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알테오젠과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 차바이오텍과 CMG 제약.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여기에서 나는 사실 썩어도 준치라고 버리자니 아깝고 놔도 먹자니 조금 불안한 종목이 바로 SK그룹의 바이오 쪽입니다. SK바이오팜이 제2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처럼 한번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느냐. 네. SK바이오팜, SK케미칼, 네. 지금 땅바닥에 있잖아요. 땅바닥에 있는 종목이 꼭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종합이 다시 재상승이 간다고 했을 때 건설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특히 증권주까지도 반도체, 자동차도 다 갑니다. 그렇지만 바이오주들이 주는 퍼포먼스는 50%씩 가요, 한번 가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내가 삼성전자 지금 들고 있는데 난 다 정리하고 건너가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남아있는 수익은 누리세요. 삼성전자로도 누리고 현대차라도 더 20% 올라왔지만 10% 더 누리고, LG전자에서도 10% 더 누리고 삼성전기에서 더 누리고. 그러나 그 종목들로 계속 갖고 가면서 수익률을 2200에서부터 2500까지 20%, 많게는 30% 누렸다면 이제는 뭐다? 2500에서 2650, 2700 갈 거에서 그 다음 남아있는 30% 종목으로 일정 부분은 뭐다? 확산시키는 게 맞는데, 한꺼번에 삼성전자 다 정리하고 그러면 SK케미칼을 다 사라, 그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3분의 1이나 이런 거는 4분의 1 정도에서 이제 바이오, 건설주, 증권주, 철강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건너왔어요. 뭘로? 건설주, 특히 건설, 증권. 일부는 또 철강. 바이오 종목군들 지난주에 바이오 종목군도 넘겨놨어요. LG전자 팔고 삼성전자 절반 팔고, 그래서 바이오 종목군들로 넘겨놨어요. 뭐 당장 시세가 날 거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1, 4분기는 뭐다? 종합주가 지수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경기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오늘 1대1 과외 선생이잖아요.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성선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선설이 뭐예요? 동양에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성악설이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주식은 어떤 거에 속할까요? 여러분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주식의 토양은 어떤 걸까요? 본질이. 그렇죠. 악한 겁니다. 주식의 본질은 악해요. 왜? 다 같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누군가의 주식을 파는 걸 내가 받아서 걔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야, 내 잘 팔았어. 누군가는 그를 영끌에다가 떠하는 거잖아. 본질이 누구예요? 누군가한테 내가 피해를 입혀야 매수할 때는 누군가의 기회비용을 내가 뺏는 거야. 매도할 때는 누군가의 한테 내 주식을 고점에다가 내가 던져버리는 거야. 남아있는 기대에서 야, 10,000원에 팔았는데 12,000원까지 올라가면 걔도 이득 아니냐. 수익은 20%인데 리스크는 50%잖아. 그런 걸 던진다는 얘기죠. 12,000원에 최고에 던지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쏘으려고 주식을 하러 왔습니까? 돈 잃으려고 주식하러 왔어요? 아니죠. 돈도 벌고, 그리고 여기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를 늘리려고 주식하러 왔죠.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1억 갖고 있으면 100억 갖고 있는 사람 그 생각 갖고 와. 100억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1,000억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생각 갖고 와. 1조 원을 갖고 있는 미래세 펀드 매니저도 그 생각 갖고 하고 있어요. 누가 정보력이 우수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 우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때? 우연히 내가 딱 그 주식 샀는데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물적 분할한다.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야, SMS 그냥 하이브하고 카카오도 인수한다고 딱 샀는데 거기가 상품이에요. 아침에 시가부터 5% 빼서. 그렇죠? 여러분 머리 위에서 이 정도 뉴스면 사람들이 이만큼 달라붙을 것이다. 그렇게 나 어떻게 팔아먹을까? 계속 그런 것만 시뮬레이션하고 연구하고 그 여론을 조작하고 우연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우연에 내가 길 가다가 우연치 않게 보이스피싱 하는 놈한테 전화를 받았네. 보이스피싱 하는 놈이 무작위로 전화 돌리나요? 아니죠. 철저히 분석하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화를 돌리죠. 주식은 본질적으로 성악설이에요. 자, 그걸 빨리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주식을 하는 건데, 그런데 자꾸 갑갑하신 분들이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빠진다. 그거는 빠지긴 경기를 따라가는 게 따라가야. 그렇지만 자,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경기 따라갔습니까?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경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나요? 아니죠. 실적은 좋았잖아요. 근데 그냥 미리 빠진 거지. 그리고 막상 그 안 좋은 실적이 적자가 현실화가 되니까 4분기가 현실화가 된다고 해갖고 사람들은 주가 폭락 나온다고 다 팔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고 나서 적자인데 올라오잖아. 1, 4분기가 흑자인데 올라옵니까? 미래 가치가 안 좋아서 빠진 거 아니냐. 1, 4분기가 흑자라니까. 1, 4분기 발표를 언제 나요? 5월 15일까지 발표하잖아요. 3월 달인데. 1, 4분기가 적자인데 주가가 미리 올라오잖아. 그럼 이 장은 지금 금융장세입니까? 실적장세입니까? 그렇죠. 금융장세죠. 실적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보다 선행해서 움직이고 막상 그 실적이 악화가 현실화가 되니까 적자로 되니까 거꾸로 주가는 올라오는 선행돼서 움직이는 금융장세예요.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같이 빠지는 거, 이걸 뭐래? 이게 최악입니다. IMF처럼. 보통 주식은 그런데 거의 금융장세. 자, 지금 여러분들은 그럼 뭐를 겪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금융장세 속에서 노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융장세라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100% 프리미엄이에요. 버블이에요. 기대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알아. 근데 주가가 왜 올라와? 하이닉스 실적 때문에 올라오는 거 아니지. 테슬라가 실적 때문에 올라옵니까? 아니잖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실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금리를 어떻게 한다?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올렸다가 이제 멈출 거냐. 우리나라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때요? 금리가 동결된다고 지금 말하잖아, 증시는. 자, 잘 듣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시적인 거와 미시적인 거에서. 한국은 목요일 날 발표하는 금통위에서 이야기하는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주식시장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말하는 거야. 주식은 뉴스보다 빠르다, 느리다. 주식은 뉴스보다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확인하는 이 뉴스 팩트보다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돈은 정보.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 나라에서 대통령 행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금융정책, 무슨 정책, 그리고 어떤 개별 종목의 뉴스, 이런 거보다 뭐예요? 빨라요, 느려요? 빠르다. 주식은, 돈은 정보보다, 즉 뉴스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적자 기업이 올라오는 거예요. 적자 기업. 좋은 기업이 아니라 적자 기업. 최근에 폭락했던 기업. LG전자가 아니라 LG 디스플레이처럼 못 올라갔는데 이렇게 튀는 게 지금 폭등하는 기업들. 애플에 납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이미 정해진 거야.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금리 동결한다니까 이제 더군다나 기존에 쌓였던 호재들까지 움직이는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 움직이는 겁니다. 가장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누굽니까? 업황으로 보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신라면, 오뚜기, 농심 이런 종목일까요? 아니면 건설업종일까요? 건설업종이에요. 게임주, 건설업종 이런 것.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들썩거린다.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이고 마이크가 이렇게 좀 빼야 되겠다. 네, 건설업종, 현대산업개발 같은 거 적자 기업이잖아요. 적자 기업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까지도 사실 할 수도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주저앉았잖아, 아파트가. 백주 대낮에 도심 한가운데에서 지진, 터키처럼 지진도 안 났는데 주저앉았잖아요. 그런데 영업을 하여 회사가 안 망했어. 대한민국 좋은 나라, 뭐하기 좋은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사람이 죽어도 끄떡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사람이 죽어도 끄떡없고 젊은 친구들이 죽어도 끄떡없고 대한민국 사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대산업 같은 경우가 정상적인 회사 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살아나죠. 여기는 무슨 얘기예요? 업황의 호재가 뭔가 예상되어 있다는 거죠. 업황의 호재가 뭘까요? 미분양이 팔리는 거? 아니면 건설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펀드 조성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하고 딱 봤을 때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가장
이해되셨죠? 네,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빨리 그걸 보고, 야, 말하는 사이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 주식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는지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는 거야. 이유를 알면 틀려도 괜찮아.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다고 보고, 그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빨리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손이 안 나가는 거야. 이유를 모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달러예요. 자, 일단 국내는 금리 동결 가능성. 국내는 금리 동결 가능성. 그 다음에 오늘은 달러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달러의 약세. 원화가 강세가 아니라 달러가 약세. 자, 주식은 뭐다? 절대성이 아니라 항상 상대성이다. 미팅에 나갔어. 누구하고? 전지현하고 전지현하고 고소영하고. 누가 선택받을지 모르죠. 둘 다 예쁘잖아. 이해해 주세요. 최근에 연예인들을 몰라요, 제가. 요즘 젊은 연예인들 누가 예쁜지는 대세인지 몰라. 그래서 그냥 전지현 시대에서 멈췄다고 보시면 돼요. 전지현하고 고소영하고 둘이 미팅에 나갔어요. 그 다음에 조금 굉장한 미인인데 이 두 분보다는 조금 덜 예쁜 분이 또 있어. 그러면 남자들이 누구 찍을 것 같아요? 전지현, 고소영을 다 찍습니다. 두 번 다른 여자분들이 예뻐도 주식은 그렇다는 거죠. 상대 게임이라는 거죠. 마치 뷔페 음식에서 김밥이 맛있고 좋잖아요. 그렇죠? 오징어 초밥, 한치회, 한치초밥. 제가 가장 좋아하는 뷔페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잡채, 김밥, 새우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가재, 뷔페에서 왜 가재를 먹습니까? 그렇죠? 뷔페 가서 왜 가재를 먹어요? 잡채도 있는데. 그렇잖아. 뷔페 가가지고 왜 LA 갈비를 왜 먹어요? 식혜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좋은 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안 좋은 거 뷔페 갖고 누가 김밥 먹어요? 안 먹잖아요. 좋은 거 먹지. 내 입맛에 안 맞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좋아서 수출이 잘 돼서 강세. 즉 경기가 좋아서 강세가 아니라 그냥 달러가 약세인 거야.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는 거예요. 오후장에 이제 이 주식까지 사면 더 좋겠죠. 주식까지 사줘가면서 콜옵션도 매수로 돌린다든가 혹은 풋옵션도 매도를 때린다든가. 근데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콜옵션 매도량이 너무 많아. 아침에 떨어졌던 게 가짜이듯이 반등 나오는 것이 조금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큰 흐름은 왜 지금 국내 증시가 오늘 왜 강하느냐. 왜 강하긴 왜 강하겠어요? 누가 뭐 사요? 개인이 주식 사가지고? 아닙니다. 외국인이 일단 선물을 사주니까. 근데 애들도 보험은 들려? 콜옵션 매도. 아침에 주가 급락 나왔을 때 쳐올렸잖아. 근데 외국인이 쳐올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달러 인덱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날 달러 인덱스가 무너졌잖아요. 어제 제가 박한샘의 야간 수업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제가 박한샘의 야간 수업이라는 유튜브를 진행합니다. 지금 한지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어제가 92회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 지금까지 빠뜨린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명절 땐가 한 번 했습니다. 일요일 날이 만약에 명절이거나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다. 그러면 월요일 날이 휴일이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 밤에 한 번, 딱 한 번 빠뜨리고 안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그래서 지금까지 92회, 만 2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이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입니다. 반등 나왔다가 쭉 달러 인덱스가 90이 코로나 때 90에서부터 89에서부터 114까지 올라가죠. 25가 올라가요. 90에서. 몇 퍼센트 올라가는 거예요? 한 27%. 환율이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우리나라 환율은 그럼 몇 프로 빠진 거냐? 마이너스 30% 정도 빠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달러짜리 맥도날드 햄버거가 1,000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마가 된 거예요? 1,300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 기름값, 국제유가는 제자리라게도. 근데 다행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계속 폭락했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주식이 올라오죠. 그래프로 겹쳐서 그린다면 이런 흐름이에요. 떨어졌다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올라오고, 올라왔다가 요즘 이렇게 멈추는 형태. 자, 이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3,000포인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여기 96, 95일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22년도 3,000포인트짜리. 여기가 2,200 깨진 2,150포인트짜리. 근데 중요한 사건들이 좀 나오고 있죠. 어제 달러 인덱스가 꼬꾸라졌잖아요. 윗꼬리 기능봉. 나스닥 지수는 아랫꼬리 긴 양봉. 한 번도 안 깨졌던 21선이 깨졌죠. 이때 이후. 근데 돌렸죠. 스탠앤푸어 마찬가지. 21선 아래. 달러 인덱스는 어때요? 한 번도 돌파 나오지 않았던 61선을 돌파가 나왔는데 윗꼬리 긴 음봉이네.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0.25, 0.5, 0.75, 0.75, 0.75, 0.5, 0.2 올릴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CPI 지수 인플레이션 정점론에서 떨어질 때마다 금리를 올릴 명분이 사라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아, 현재 미국은 본인들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 인플레이션을 환율을 급등시키면, 즉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야. 기름값이 2,000원으로 올라가. 배럴당 100달러야. 그래서 우리나라 기름값이 2,000원으로 올라가요. 휘발유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정부가 야,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환율을, 원달러 환율을 500원까지 떨어뜨리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을 지금 1,200원인데 700원, 600원까지 떨어뜨리면 기름은 똑같이 100달러야. 그런데 얼마만 살 수 있어요? 세금을 안 매긴다고 가정하면 2,000원짜리 기름은 1리터에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 왜?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원화가 강해졌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의 정책은 뭡니까? 본인들의 인플레이션을, 금리를 끌어올림으로써 달러 가치를 끌어올려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야, 내가 한국보다 1% 더 줄게. 국민연금아 한국으로 가지마. 우리 거 사줘. 스위스 중앙은행 돈아 가지마. 내가 1% 더 줄게. 유로번. 달러를 계속 사게 만드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게 벅차니까 미국도. 그렇죠? 멈추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올리는 게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겠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로 망가진 미국의 달러 가치, 폭락 나오던 달러 가치, 돈을 막 풀어서 그 가치를 인위적으로 방어한 거예요. 금리를 높임으로써. 국공채를 살 때 금리를 더 주는 거지. 기준금리를 높여. 시장금리를 높여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FRB라든가 제롬 파월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근데 인플레이션 때려잡았어. CPI 지수가 떨어졌어. 7개월간.
근데도 기준금리를 자꾸 매파적 발언이 나오는 게 왜 그러느냐? 이 달러 자산가들, 미국의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이 달러를 지키지 못하면 미국이 앞으로 중국과의 큰 전쟁에서 사실은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장 먼저 눈치챈 나라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프랑스. 미국이 끝났다. 달러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한다. 그걸 가장 먼저 눈치챈 나라가 있어. 그리고 그 주가로 돈이 그쪽으로 다 지금 도망가. 프랑스입니다. 여기가 신고점이에요. 어제 종가. 지금 제가 마킹한 데가 어제 종가고 어제 종가. 여기가 신고점입니다. 신고점하고 종가하고 차이가 몇 퍼센트 차이나 날까요? 0.5%. 2022년도 1월 3일인가요? 이 신고가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 역사적 신고가가 프랑스가 지금 집에 여러분들 다 한두 개씩 갖고 있는 에르메스 아시죠? 3천만 원밖에 안 해요. 보급형이. 핸드백, 에르메스. 집에 다 한두 개씩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몇 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이비통.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 집에 몇 개씩 있으시잖아요. 외출용 하나, 그 다음에 집에 손님 오셨을 때 빌려주는 용 하나, 뭐 방석에 하나,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라면 끓여 먹을 때 루이비통 전단지 잡지에 나온 거 깔고 라면 접시 올리지 않습니까? 에르메스. 현실로는 못 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팜플렛이 집에 있잖아요. 백화점 가면 에르메스 뭐 지금 예약하면 내년도 6월달에 받는다. 선착순 예약. 현대백화점 찍힌 거 전단지 올려놓고 김치찌개 여기다가 기본 아닙니까? 그거 집에 전단지 몇 개씩 다 있으시잖아요. 집에 굴러다니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예, 아주 많습니다. 아주 집에도. 자, 프랑스로 도망가요. 그리고 유럽으로 돈들이 도망갑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가 신고점인데 이제 1%밖에 0.5%밖에 안 남았어요. 신고점이에요. 역사적 신고점. 프랑스가 신고점이 돌파 나왔다. 프랑스 증시가 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거는 프랑스 증시가 센 게 아니라 달러에서 지금 돈들이 탈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인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인데 미국으로 가지 않고 미국에서 탈출해서 가장 미국 성향처럼 자유롭게 돈들이 움직여주는 프랑스로 이동하는 겁니다. 유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로. 중국으로도 못 가고 러시아로도 못 가니까 사우디 왕자님이 만수르, 억수르 이런 게 부산분들 억수로 많죠. 좋으시겠어요? 억수로 좋습니다. 그냥 아유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많이 좋으시죠? 예쁜 며느리 보셔서 억수로 좋습니다. 사투리가 제대로 됐네요. 억수로. 사우디 왕자님 만수로, 억수로 이런 숫자가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돈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로. 달러 버리고. 달러로만 갖고 있던 데서 이제 분산하는 거죠. 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시작했으니까. 누수 현상이. 그런데 자꾸 미국은 금리 올린다고 했었고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자꾸 매파적 발언만 하는 거지 주식도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증시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달러 돈에서 탈출했는데 가장 비슷한 자본주의에 대한 규제가 없는 그럼 자기들의 돈을 보호할 수 있는 대로 도망가는 겁니다. 프랑스, 스위스, 그 다음에 독일, 유로화로 도망가는 거고 한국으로도 지금 도망오는 현상이에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20조 원이 사는 게 지금 19조 원, 18조 원 주식 샀잖아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냐? 3월 9일 날이부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 외국인들은 본격적인 레이싱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레이싱이 시작됐을 때는 이미 주가는 2600이나 2650까지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2500도 못 뚫었는데 뭔가 시장을 끌어올리려면 불쏘시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불쏘시개가 있어야죠. 증기기관차처럼 물을 집어넣고 석탄으로 불을 떼니까 막 주전자는 수증기는 앞으로 나가고 싶지. 근데 강력한 쇠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좁혀놨지. 그러니까 증기가 세게 스팀이 나가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물레방아처럼 된 거기다 증기를 쏘니까 기차도 가고 배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스팀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통로가 넓어요?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통로가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굉장히 좁은 나라입니다.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은 아래에서 분부를 20조 원이나 뗐잖아요. 이 아래에서. 이제 앞으로 튕겨져 올라간다니까. 이걸 누가 막은 거냐? 기관은 본인들이 막았다고 생각해. 기관은 자기들이 시장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팔기도 하고, 틀어막고, 2500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2500 근처 올라올 때마다 여기서부터 틀어막았다고 생각해, 이렇게. 기관들은. 본인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 산날, 누적이 아니에요. 산날은 빨간색, 파란 날은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기관들은 본인들이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기관들이 어때요? 빨간색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탈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눈치 빠른. 프랑스가 이제 신고점 돌파 오늘 밤에 나온다고 봐. 오늘 밤 미국 시죠. 내일장 전 세계 시장 어떻게 될까요? 아침. 불붙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서도 그때서야 나도 삼성전지, 나도 현대차 그거 할 거야? 5% 먹자고? 5% 먹는 놈 버리고 빨리. 그동안 20% 벌었잖아. 추가로 10% 삼성전자에서 먹고 하이닉스에서 추가로 10% 먹고 현대차에서 추가로 10% 먹는 것보다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올랐다. NH투자증권 차라리 이런 건설주와 철강주, 조선 이게 또 누굽니까? 증권주 이런 땅바닥에 있는 거에서 뭐가 생각해야죠. 차트 하나씩 한번 볼까요? 대우건설 20년간 빠졌잖아. 33,000원에서 4,000원. 얘들이 20, 30%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절반은 교체하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지난주에 LG전을 다 팔았다. 얘기했잖아요. 뭐 사느라고? 건설주 사느라. 야, LG전자 저도 차트 볼 줄 압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올라가는 거 때릴 수 있겠어요? 전 얘기를 하잖아요. 때렸다고. 얘가 더 올라가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어찌됐든 대장주의 역할을 저한테 충실하게 해줬어요. LG전자. 여기서 불려서 20, 30% 불려서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그 다음 멤버로. 기아차 2200 할 때 똑같은 거 봤잖아요. 그때. 그쵸? 그대로잖아요. 지금. 팔 기회가 아니라 살 기회다. 더. 살 거 없냐? 정리해서 다른 거에서 압축해라. 똑같은 원리예요. IT에서 LG그룹, 자동차에서 기아그룹 중심으로 짜고 나머지 종목군들로 보강하고 현대위아든 만도든 삼성전기든 보강하고 자화전자든 이제는 어떤 겁니까? 건설주
증권주, 건설주나 철강주나, 증권주나 뭐 기타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이미 버린 종목들이라고 판단, 남들이 봤을 땐 도저히 아닌 종목들 있잖아요. NH투자증권. 야, 요즘 같은 장은 무슨 증권주야? 그 얘기 작년에도 들었어요. 작년 10월 달에 카카오 불났을 때, 야, 요즘 같은 장에 무슨 카카오야? 그때도 들었잖아요. 짭짤합니다. 아주. 너무 빨리 팔아서 카카오를. 뭘 살까 하다가 네이버로 돌려치겠지. 그렇죠? 다 아시는 얘기죠. 실전 매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전 매매. 요즘 같은 장에 누가 미래에셋증권 사는? 내가 LG전자 팔아서. 20년간 빠졌잖아요. 서브프라임 이후 계속 빠졌잖아. 17년, 15년간. 50%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7,200원이니까 만원 가면 50%. 50%면 됐지 뭐. 상반기. 그렇잖아. 됐잖아요. 네, 해피합니다. 뭐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에셋 실적 저도 봅니다. 그러나 뭐를 보느냐? 이거 하나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프랑스가 신고점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이 아닌 선진국에서 미국을 대시할 만한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섭잖아. 저도 무서워요. 주식을 할 때. 그래서 항상 무슨 생각하느냐? 이재용 부회장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요? 앞으로 반도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LG그룹 오너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님은 왜 보스턴 다이내믹을 왜 인수했을까? 많고 많은 거죠.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현대자동차는 네이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전국 주요 광역도시마다 갖고 있어가면서 벌써 2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 하면 머릿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카카오, 네이버 떠오르시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를 잘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놀랍게도 현대자동차거든요. 네이버보다도 더 많아요. 전국 광역도시마다 벌써 20개를 구축했어요. 자율주행 시대가 오니까 준비하는 거잖아요. 촘촘하게 스마트폰 중계기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움직이는 돈이 달러 돈을 버리고 이동하잖아요. 이제 프랑스가 신고점이 나오면 어디까지 갈지 솔직히 모릅니다. 처음에는 신고점 나고 3% 올라가고 5% 올라가고 독일도 따라오겠죠. 유럽 증시들 따라오겠죠. 하나둘씩. 그럼 그 다음 누구 살까요? 이제? 삼성전자 다 간 다음에 누구 사요? LG전자 사자. LG전자 다 올라갔어. 그럼 누구 사요? 자화전자 사자.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프랑스의 명품 그리고 독일의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는 게 한국에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건설, 기술, 중장비. 그리고 독일에는 발달되어 있지만 거기에 없는 거. 우리나라. 자동차 전장 부품의 신속화. 독일 벤츠에 있는 웰컴 기능.
벤츠 1억 이상에 있는 웰컴. 자동차가 왔을 때 내가 가까이 갔을 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스마트 키. 키 안 꺼내도 걸잖아. 시동. 버튼 스마트 키. 옛날에는 벤츠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반떼에 됩니다. 왜? 거기는 계속 안전을 생각해. 한국은 6개월이면 나와. 그게. 그랜저에 적용됐던 게 아반떼도 나오고 삼성, 르노에도 나오고. 벌써 20년 전에 있었잖아요. 벤츠에는 없어요. 1억짜리, 2억짜리 차이. 왜? 그렇게 했을 때 혹시 그 정전기가 나오냐 안 나와? 어떤 기능을 미칠지 몰라.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봐. 여름에 테스트하고 겨울에도 테스트해보고. 그다 하세월 다 가는 거죠. 안전을 중시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이런 데가 갖고 있지 않은 IT 기능, 스마트폰에서 이미 검증된 부분들이 꽤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미 그런 주식들은 일정 부분 올랐어요. 국내에서도 이제 그래서 국내 자체요. 이미 이제 기관들이 그런데 베팅할 수 있는 것들. 앞으로 기관들이 가장 머릿속에 잘 남는 게 뭘까요? 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합니다. 고전적인 굴뚝주들을 좋아하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늙은 생각입니다. 자, 건설주, 증권주, 철강주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철강 지난주부터 해서 터키 지진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움직였고, 자, 이번 주에는 달러로 표시된 국가가 아닌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라든가 혹은 네덜란드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요즘 이제 또 못 사는 국가인데 잘 올라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페인. IMF만 지금 몇 번 갔죠? 잘 올라와요. 경기가 좋고 나쁜가 별로 그거보다는 제가 보니까 좀 달러에서 돈이 도망가는 것이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경기가 좋고 물론 같은 값이면 이탈리아보다는 프랑스가 그렇죠? 영국보다는 독일이 왜 이탈리아하고 독일은 영국은 지금 부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건 선택이 되는 거죠. 부실 기업보다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양. 따라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2600포인트를 돌파하는 2500포인트를 넘어서서 프랑스가 돌파가 나올 때 우리나라도 돌파가 나오고 2650까지 3월 7일, 3월 9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는 일단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주식 베팅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2650까지 한번 베팅이 나올 거냐, 조금 더 강한 흐름으로 나올 거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수익을 정하는 거예요. 2200에서부터 2500포인트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걸로 먹고 왔다면 이 구간은 그런 걸로 끌고 왔다면 주요 종목들로 이제 2450에서 2650포인트까지는 뭘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 구간. 네. 저 박항sem은 장기판 후에 바둑알을 옮긴 겁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기아자동차 이런 영역에서 뭘로 옮긴 거예요? 이제 절반 정도는 컷해서 좀 더 가속도를 주는 거죠. 건설주, 철강주, 증권주 이렇게 지지난주까지 조선주였는데 조선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뭐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 같은 경우 여기에서 남아있는 수익률은 이제 30% 정도를 회수를 더 가속도를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 여기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추가로 알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통적인 종목군들 외에
바이오 종목들, 적자 기업들이죠, 대부분들. 왜 사느냐? 50% 이상 수익은 일반적인 종목에서는 안 나요. 잠깐 주는 거야. 더군다나 어제 미국장에서도 그런 징후들이 나왔잖아요. 다우존스 30 종목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거 머크. 우리나라도 여기서 미국도 빠질 때 머크사는 신고점 나왔습니다. 잘 아시죠? 머크사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제약사예요. 빅5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자, 사노피, 머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약 만드는 회사들 웬만하면 다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헬스케어도 하고 약도 하고 같이 하는 회사들, 존슨앤존스라든가, 의료 장비도 만들고 다 해요. 여기는 또 존슨앤존스는. 자, 그리고 네. 여기 이제 독일 기업들하고 유럽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옛날에는 미국이나 유럽 둘 중에 하나만 임상시험에 성공하면 다 팔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스 이후에 요게 분리시켰어요. 왜냐, 아시아 업체들이 막 치고 나오기 시작하게 하면서 반도체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유럽 애들이 하나하나 할 때 우리나라는 반도체 집어는 막 돌려버리거든요. 분자 진단이 반도체 기반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국내 시젠이라든가 마크로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서 분리시켰어요. 미국서 따로, 유럽서 따로. 사스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제약주들 우리 의외로 실적이 좋다 그런 것보다는 이게 하나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수익성이 불확실한 것보다 똑같이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 좀 통신업종처럼 안정적으로 돈을 뽑아먹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고혈압 약은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혈액 투석은 받아야 되죠. 환자들 입장에서. 밥은 안 먹어도 혈액 투석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군들이 미국에서 그동안 꽤 최근에도 강세였어요. 어제 암젠. 전통적인 제약주들보다는 어떤 이렇게 분자 진단이나 혹은 유전자 이런 걸 분석해서 회귀 질환성이라든가 난치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여요. 한번 해먹고 이제 빠졌다가 지금 여기죠. 암젠도. 어제는 움직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나스닥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루시드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암젠, 치매 치료제 허가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이오젠 아이덱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리제너론 파마슈티컬, 길레드 사이언스,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카피약, 제너릭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뭐 개보린, 펜잘 이런 거 말고 화학 공식이 똑같잖아요. 카피약은 오리지널이 1,000원이면 카피약은 100원이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오시밀러나 생물학적인 거는 그게 카피가 안 되잖아요. 그런 약들이 면역 증강시킨다든가 내 몸에서 뽑아서 면역세포를 증강해서 다시 집어넣는다든가. 그래서 이런 어떤 아스트라제네카 뭐 아주 치매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다음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의외로 저런 것들 보면 이제 미국판 IRA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바이오판 IRA. 우리나라는 이제 그쪽에 경쟁력 있는 회사들, 미국 쪽에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 장은 뭘 사도 돈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상한 것만 아니라. 그 이상한 거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 아침에 어제 했던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어젯밤 야간 수업에서 했던 얘기도 하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과외 선생님께서 했던 얘기잖아요. 이제는 옮겨 저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수익률을 여기서 누리는 것도 좋지만 넘기셔야 돼요. 아래 레벨로. 카카오, 네이버도 저는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주식선생, 과외선생에서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카카오, 네이버 다 팔아버렸다 했잖아요. 그리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미래에셋 이런 증권주,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로 다 도망갔습니다. 바이오 종목까지. 이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애들 또 올라간다고 봐요. 자기 역할 저는 한 거죠. 그래서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은 거예요. 20%, 30% 뽑아먹으면 됐지 뭐. 작년에 한번 뽑아먹었지. 이번에 또 뽑아먹었지. 그렇죠. 2200 깨질 때부터 계속 뽑아먹었잖아요. 한 번 뽑아먹고 두 번 뽑아먹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건설주, 철강주, 증권주로 넘기고 남아있는 수익률 대신 애들은 그걸 노리는 거죠. 왜? 일단은 3월 9일까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다음 일단 상반기는 좋게는 보되 조심스럽게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장은 이게 주식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딱 하나, 달러. 달러가 무너지면 또 왕창 무너지면 안 돼. 그게 기준이에요. 그 궤적을 따라 움직여가면서 달러의 이 궤적을 따라 움직여가면서 내가 주식의 템포, 강약을 사실 조율하고 있다. 왜 내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하고 올라가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 여기에 나는 궤적을 맞춰가는 거고 만수르 형님이 그거 맞춰서 투자를 할까 말 건가. 소프트뱅크 전 세계 돈이 이거에 따라서 지금 미국 국공채 가격이 결정되니 여기 다 장단에 맞춰지니 저도 그거에 맞춰서 주식이 갈 건지 여기 주식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고 주식이 이 구간에서는 주식이 올라간다고 이제 말하는 거고 그렇죠? 잠깐 멈췄죠. 반등 나오니까 주식이 올라가다 멈췄지만 분봉 나왔으니까 다시 또 주식이 올라간다고 보는 거고 일단은 3월 달에 3월 22일 날 미국의 금리 인상은 거의 0.5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다. 그냥 금리를 올릴 만한 돈은 없고 미국도 계속 돈을 떠받들어야 되니까 금리라는 게 뭐예요? 돈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렇죠? 은행에다 1억 맡겼을 때 5% 준다, 3% 준다. 돈에 대한 대가가 금리인 거잖아요. 누구한테 대가 많이 줍니까?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은 3%밖에 안 되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을 때 신용등급 9등급인 사람은 20%를 대가를 받잖아요.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돈을 빌려줬을 때 대가가. 자, 미국이 그래서 금리를 계속 쳐올렸다가 계속 쳐올린다는 것은 사실 부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부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자를 높여줘야 되는 거니까. 자,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져 가면서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잠깐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안정화가 됐냐? 아닙니다. 아직 돈 하나도 회수 안 했잖아요. 카드빚을 막은 겁니다. 뭐가? 양적 완화가. 경기 침체를 돈질로 막은 거죠. 그렇죠?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로 바꾼 거고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또 뭘로 바꿨어요? 카드빚으로 바꾼 거고 조금 안정화됐죠 이제. 근데 본질적으로 해결됐느냐? 해결 안 됐어요. 달러 가치를 옆으로 누여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너무 많이 찍어냈어. 베트남 전쟁 때처럼. 달러 가치가 수직 낙하해.
그러면 누가 미국 달러를 사요?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미국 국공채를 안 사주는 거죠. 대한민국 외환보유가 3,600억 달러, 약 400조 원이 넘는데 더 이상 미국 국공채 발행을 안 사줘요. 한국전력이 채권 발행했는데 안 됐어. 레고캠 사태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도나는 거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채를 계속 발행했는데 아무도 안 사. 외환보유고를 오히려 거꾸로 토해내.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자를 올려서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져도 문제고 올라가도 문제. 그래서 당분간 주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정책적 힘이 있거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죠. 물론 어느 날 다가오는 거는 맞지만 일단은 그 폭락하는 걸 막아본 거죠. 미국도. 지난 2년간. 어떻게?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금리를 쳐 올려가면서 달러 가치를 끌어올렸죠. 이탈을 방지한 거죠. 그렇지만 그 이탈을 본질적으로는 못 막았어요. 왜? 시장 여전히 돈이 많잖아. 유동성 회수가 안 됐잖아. 딱 그래서 유동성과 달러, 이 유동성을 뭘로 조절해요? 인플레이션을? 금리를 지금 조절해 보려고 하는 거죠.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 어디로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유럽으로 다 도망갔어요. 프랑스 신고점. 앞으로 프랑스가 이런 나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닌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처럼? 베네수엘라나. 솟구친 거 보이시죠? 아르헨티나나. 이런 거 보이시죠? 솟구친 거. 물론 중남미 지역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피해서 주식을 사는 구조는 아니지만 달러를 버리고 일단 유로화라든가 프랑스라든가 혹은 일본은 못 가요. 중국으로도 못 가고. 일본은 지금 뭐 이탈리아처럼 빚더미 나라니까 한국으로 오느냐 아니면 유럽으로만 가고 끝나느냐 이건데 일단 폭발은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그래서 지금 주식하기 어떤 시간이다? 참 안전한 시간. 아이러니하게 등잔 밑에 어둡다고. 등잔 밑에 어둡다고. 주식을 하기에 금리 인상기에서 잠깐 멈춘 구간이 가장 안전해.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도 문제고 금리가 떨어져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제 금리 앞으로 인하할 거다. 제 생각도 맞습니다.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5월달 정도부터나 6월달부터는. 그러면 좋은 거냐? 잠깐 좋을 것 같아요. 왜? 금리 인하하는 게 뭐가 좋아요? 오죽하면 금리를 인하하겠어. 못 버티니까 또 인하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요. 물론 그래가면서 잘 붙잡아 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피하면 좀 더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우리가 주식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이미 승부는 여러분하고 저는 어디서부터 끌고 왔어요? 2200에서부터 끌고 왔잖아요. 2800에 주식 사갖고 2900에 망가진다. 100포인트 먹고 끝날까요? 누구는 700포인트 먹고 끝나는다. 계속 릴레이를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조심해야지, 이제. 금리 내린다고 할 때부터. 언제일지 모르겠지. 거의 끝물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거의 끝물이 다 왔다. 이제 유동성 회수하러 가는구나. 그리고 실물 경기와 동반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주가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금융장세가 끝나고. 그 시간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반기는 뭐다? 상고하저다. 상고하저의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뭣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에셋증권도 보고 NH투자증권도 보고 좀 더 공격적으로 보면 현대차증권도 보고 현대차증권 이런 주식들 땅바닥에 있잖아요. 실적이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키움증권도 보고 한국 금융기술 아주 이쁩니다.
한국금융지주죠. 12만원에서 4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막 정별로 돌리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한국 미래에셋 10%, 현대차 5%, 키움 5% 이런 식으로, 혹은 NH 10%, 현대차 5%, 한국금융지주 5%, 증권주 이렇게 한 20% 이렇게 세 종목 분산해서 놔야지. 미래에셋만 20% 땅. 이거 안 돼. 왜? 누가 어떤 걸 땡길지 몰라. 스타트를 먼저 끊을지. 그래서 그래요. 증권업을 한두 놈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흐름을 끌고 가시면 적합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왜 말씀드리는 사이에 보니까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네요. 한미사이언스, 그거 못 샀다.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셀트리온 아침에 사느라고 이거 못 샀어요. 한올바이오 파마, 이거까지 생각 못했네. 셀트리온 제약만 생각했지. 차바이오텍만 생각했지, 셀트리 한올바이오 파마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아이고, 이런 종목들 보세요. 동국제가 당연히 생각해야지. 당연히 생각하고 당연히 하죠. 한미약품. 카카오뱅크, 죽은 자식들 다시 일어나고. 그렇지만 메인은 아닐 거다.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KG스틸, 효성 TNC, SK바이오사이언스, 생각은 하지만 살까 말까 갈등은 되는 거예요.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제 미국장이라든가 주말에 분석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살까 실행은 솔직히 손이 안 나가. 차바이보다도 손은 잘 안 나가고, 오버나이트 하기엔 좀 부담돼. 근데 노찬이 아깝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 한국경제TV는 투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일 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와 개인 판단은 여러분들 책임하에 있습니다. 다른 종목군은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은 다 대형 종목. 근데 솔직히 이걸 놓자니 너무 아까워. 그렇다고 사갖고 건너가자니 한번 두들겨 맞으면 이거 직행인데 또 30% 하락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플러스 50% 마이너스 20%. 차라리 그거보다는 저는 플러스 30% 마이너스 10%를 종목을 고르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자신이 어느 정도 매매를 즐기는 스타일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조금 나는 그런데 소심하다. 소심해. 네. 자, 여기서 소심하다는 기준은 뭐냐? 한꺼번에 확 안 날라붙는 스타일. 그러면 근데 수익은 내야 될 것 같아. 10% 살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3% 사는 거예요. 내일 좀 빠졌는데 가만히 지켜봐, 빠지면. 그 다음에 한 10% 미만이, 일주일간 10% 미만 빠졌다. 근데 깔딱깔딱거린다. 다시 또 올라와. 내 산 평균 가격 2%더 얹어봐. 이런 스타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3월 9일 날까지는 시세 분출 한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이 또 의외로 또 많이 가더라. 경험적으로. 왜? 너도 못 사고 나도 못 사고 다 머리가 그냥 옵션으로 달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살 수가 어려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살아남았겠지. 근데 주식은 어떤 때는
좀 질러야 될 때도 있거든요. 경험적인 요소를 보면 지금은 질러야 될 때라고 말을 해. 근데 머릿속에서 계속 말리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봐. 차바이오텍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한미약품도 있는데 굳이 네가 이걸 사야 되겠니? 이런 생각을 심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 이렇게 급등 나옵니다. 50% 급등한 게 이게 여기가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50% 급등한 거라고 이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5% 정도, 다른 종목 10%살 때는 3%, 5%, 그 정도로만 사면 어떨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재미는 있어요, 주식이. 얼마나 재밌어요. 어때요? 오늘 1대1 주식 과외 선생. 매운 생강에 맵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건설주, 철강주, 증권주, 플러스 바이오주까지 포함해서 못생겼지만 생강과 같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강과 같은 주식 선생 박한샘 1대1 과외 수업을 18번째로 했습니다. 다음 주 내일이네요. 빠르면 내일. 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안 열려? 빠르면 내일 2,500 찍을 수도 있어요. 빠르면 내일. 오늘 다 사람들 빠진다고 생각했잖아. 어제 야간 수업 뭐라고 그랬어요? 박한샘의 야간 수업에서 어리석은 생각. 달러 인덱스를 살펴봐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제 1차에서 2차로 넘겼어요. 소위 강남 아파트에서 이제 판교, 일산, 송도, 분당 이런데 작은 아파트로 이제 넘기는 겁니다. 왜? 얘들은 따블이 쉽게 나잖아. 요거 수익률 해서 발돋움 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19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